어쨌든 그렇고, 네, 오늘의 본 주제는 이제 이게 아니죠. 네, 닌텐도 스위치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어, 성우지망생 특.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방송 켰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 성우 공부하는 지망생 특입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성우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전보다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걸 느끼냐면은 옛날에 남자 성우지망생의 그 경쟁률이 시험을 이제 제출하면은 수험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번호가 이제 사람의 숫자인 경우가 많았어, 옛날에. 그러면은 옛날에 800명? 1200명? 이랬거든요. 근데 KBS가 제일 최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지망생만 해도 늘었어, 수가. 여자도 뭐 당연히 더 늘었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학원 가지 않으신 분들, 이런 루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근데 이건 사실은 이거는 성우지망생뿐만 아니라 모든 목소리를 쓰는 분야는 다 목에 힘을 주고 등장해. 처음에 원래 그래. 연기, 뮤지컬, 보컬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다 이걸 해요. 뭐 배우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자기 목소리로 연기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자기 목소리로 해야 돼. 아무리 성우가 이제 변성을 하고 뭐 하고 하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그 결국은 연기는 자기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목소리야. 특색 있는 자신의 목소리. 근데 이제 약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망생분들이. 아니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성우를 모르잖아. 모른다고 이 분야를.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우의 이미지가 뭐야?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잖아. 성우하면 떠오르는 분야,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 성우 지망생 분들이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성우면은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목소리를 좀 좋게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힘을 준다 혹은 목소리를 좋게 낸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학원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아니요, 처음 공부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투도 좀 딱딱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동물의 생계 같아. 약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이제 막 수컷이나 이제 막 이런 같은 종들끼리 모여 있을 때 누가 더 덩치가 큰지 막 이런 거 막 하잖아. 이렇게 몸 막 부풀리면서 그러면서 서로 막 더 부풀리고 그러잖아. 그 되게 보면 웃기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라고 저럴까. 근데 성우 지망생들도 동일한 문제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은 약간 지고 싶지 않달까? 그런 심보가 나도 모르게 발동돼. 이게 왜냐면은 그게 있어. 그때 그러니까 성우를 처음 공부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게 되게 굉장한 칭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소리로 내고 싶다. 그거에 좀 강박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가 막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하하하 막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내야 되나 하면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질 수 없다 느낌으로 하게 된다고. 이거 이렇게 돼요. 여성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분야를 남자분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좀 약간 옥구슬 굴러가는 약간 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 뭐 그런 습관이 처음에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성우지망생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였는데 목에 힘주는 거 빼느라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2년 걸렸어. 2년.
이거 처음에 힘 주시면 안 돼요. 습관돼. 이거 진짜 습관돼. 절대 힘 주지 마세요. 그 정말로 이 목에 힘을 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 내가 좀 헐벗은 느낌? 아,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아, 나 좀 좋은 목소리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요거 안 하면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연기를 못 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소리 안 좋을 수 있어. 그 처음에는 좀, 왜냐면은 이 발성도 잡히고 하다 보면은 소리가 좋아지거든요. 그 저도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간혹 가다가 듣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했잖아. 지금 이제 기간이 6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발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잡혔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게 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좋게 낼 필요가 없어. 언젠가는 그게 본인이 좋은 이 공기에 이제 내뱉는 그 양과 배의 힘과 그런 것들을 이제 아, 이게 딱 나한테 맞구나를 알아가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아져. 근데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성우지망생들이 처음에 이걸 무조건 시작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등장한다. 그 사람들이 되게 그 이런 말 하거든. 야, 너 목소리 되게 좋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어깨가 더 올라가. 더. 이 소리가 맞는 건가? 이러면서 아, 아닙니다.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원래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하면서 그 목소리 아니잖아. 그 목소리 아닌데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또 이상한 말투. 이거가 이제 1번의 연장선이에요. 이게 두 개를 보통 동시에 씁니다. 두 개를 보통 이제 패시브로 장착하고 등장합니다. 보통 성우 지망생분들이. 이 말투가 뭐냐면은 약간 그 자신이 좋아하는 성우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말투. 보통 이 말투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수아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뭐 제가 뭐 남을 욕하는 게 아니야. 나를 좀 성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요즘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저 때는 좀 강수진 성우님 있죠.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성우 지망생인데 그냥 뭐 강수진 성우님이야 그냥. 그래서 형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 뭐 어디 가세요? 뭐 밥 드셨어요? 나는 먹었지. 너는 밥 먹으니? 이런 느낌이야. 좀 약간 쪼 같은 게 일상어에도 붙어 있는 거지. 밥 먹으러 가니?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상한 말투를 쓰기 시작해. 이 1번과 2번 특이 있거든요. 1번과 2번의 특이 뭐냐면은 원래 그렇다고 함. 원래 본인이 그렇다고 함. 이게 근데 사람들이 알잖아. 되게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메소드 연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나는 원래 이 목소리, 나는 원래 이 말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지. 많아요 그런 거.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어. 멀리 갈 게 없어. 나도 그랬어. 창피한 일이죠. 참 창피한 과거야. 내가 옛날에 뭐가 좋다고 이런 걸 했나 몰라. 진짜로 기억을 막 지우고 싶어. 그 당시에 나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 근데 이 이상한 말투라는 게 보통은 그거야. 사실은 이상한 말투가 아니야. 사실은 주인공 말투를 쓰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잖아. 평범한 소시민인데 이 말투를 쓰니까 이게 좀 괴리가 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런 걸 쓸만한 좀 상황도 아닌데 그런 걸 자꾸 쓰고 하니까 뭐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 학원에 많아요. 3번 특징. 어쩐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연습함. 아니 정말 내가 공간이 없어. 연습할 공간이 진짜 없어. 모든 연습실이 다 차 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음이 안 되는 곳에서 나도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해당되는 게 아닌데 공간이 많아. 굳이 방음이 안 되는 곳에서 잘 안 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연습함.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의식을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옆방 사람들 제 연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약간 좀 연기를 권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당연한 거야. 연기는 원래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연기가 좋으면 산에 가서 혼자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렇게 안 해?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야. 원래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왕왕 생겨.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지. 이게 나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 녹음 같은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자중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굳이 내 연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연차가 점점 쌓이면은 점점 이런 행동을 안 해요. 1번, 2번, 3번 같은 행동을 잘 안 하는데 3번도 많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나는 진짜 연습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좀 창피해야 한다? 연기에 대해서 처음에 하면은 이제 좀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많이 창피해. 뭐랄까 지금의 저도 그런데 창피한 게 전혀 없어졌거든요. 진짜 없어졌어. 이게 많이 해서 좀 그런 좀 철면피가 깔린 걸 수도 있긴 한데 옛날에는 좀 창피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술 취한 연기에서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되고 막 그런 걸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약간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그래서 못했었어. 되게 창피했어. 그래서 창피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연기할 때 나는 내가 아니잖아. 그 캐릭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다 감안을 하고 듣고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창피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창피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창피했어. 그 제가 소리 같은 걸 좀 못 질렀어요. 지금도 잘 못 지르는데 근데 처음 했을 땐 더 못 질렀어.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께서 야 소아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저를 그 교실의 가운데로 불렀어요. 그래서 너 저 창밖에 사람한테 야 안녕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소리 크게 질러봐. 막 그런 걸 시키셨어. 창피한 걸 없애려고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너가 뭐 소리 지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한다고 해도 뭐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뭐 어떠냐 그냥 소리 한번 질러봐라 이렇게 하고 막 시키고 그랬어. 되게 도움 많이 됐죠 그런 게.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연기를 녹음실에 보통 들어가서 막 미친놈처럼 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나와. 그 조용히 앉아. 그리고 이제 대본을 조용히 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고 공부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해. 근데 연기하는데도 약간 창피한 게 좀 묻어나서 연기하는 거지. 연기 탁 하고 나와. 그래서 나올 때 문을 벌컥 열면서 창피해 이러면서 나와.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데 하는 사람은 좀 창피한 거죠. 그것도 있어. 하는 건데 그 있잖아요. 원래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좀 오글거리잖아. 그게 이제 성우 연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좀 내 목소리로 듣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오글거리고 그걸로 연기를 하는 걸 들어봐. 그러면 이제 더 창피하지. 그래서 좀 많이 창피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녹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수학과 한번 들어볼까? 해가 딱 틀어. 그러면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이러고 막. 또 오래 하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죠. 원래 자기 목소리 들으면 되게 이게 내 목소리야? 약간 그런 좀 이상한 느낌 들잖아요. 내 목소리 좀 더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높지 않은데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생각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 그래서 한 2, 3년 차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 목소리랑 녹음해서 듣는 소리랑도 분간을 잘 못하겠어. 옛날에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높고 이상한데? 이상해. 막 4시 같아. 막 그랬는데 한 3년 차 때부터인가는 이제 들어도 분간이 안 돼. 그냥 내 목소리인데 그냥 그런 느낌. 지금도 사실 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뇌이징이라고 하잖아. 그 뇌가 적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남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원래 그랬던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성우 연기를 준비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 다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그래서 다 나야. 다 남이 아니야. 다 내가 그랬던 거야. 디테일에 집착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거나 뭐 이럴 때 일상생활에서 대단하게 그런 생각 안 들걸요? 저 사람 저 말투랑 저 감정이 맞나 틀린가?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연기를 처음 배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광적인 집착을 하게 돼. 디테일에 말투, 어미 처리 그런 것들 있잖아. 저기 어미가 올라가는 게 맞아? 문장이 끝났는데 어미가 올라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랑 서브 텍스트라든지 막 화자의 의도라든지 막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 근데 자기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남이면 좀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싸울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예술 분야들이 다 그런데 이제 연기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건데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예. 보통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피드백 같은 걸 주잖아. 사실은 프로는 이제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좀 깔려 있어야 프로인데 지망생 처음 준비하는데 뭘 알아? 그런 거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뭔데 내 욕해 이러면서 막 욕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막 싸우기도 해요 이런 걸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은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 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뭐 괜찮네, 연기 좋네, 목소리 좋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듣거든 사람들은. 근데 이제 디테일에 엄청 집착하는 거야. 저기서 저거를 장음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게 맞아? 그게 연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광적인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디테일에 집착한다. 이게 언제쯤 폭발하냐면은 공채 기간 때 폭발을 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공채 기간 때가 되면 곧 있으면 공채 기간이거든요. KBS 좀 있으면 공채 기간이야.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때 되면 이제 학원 터져요. 학원 터져. 이때 되면은 연습실은 다 예약제로 바뀌어 버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녹음하는 거 잡아주느라고 이제 난리가 나지. 난리 부르스가 난단 말이야. 보통 원생 한 명당 30분 정도 잡아주면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녹음 잡아주는 거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 한 단문을 하는데 한 30분씩 잡아주면 많이 잡아주는 거야. 근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늘어져.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사람이고 얼마나 절박한 걸 아니까 그래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다 밀리는 거지. 뒤에 사람들이 다 밀려.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A를 녹음했어. A를 딱 녹음했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B가 녹음 나왔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요거 2번 단문의 끝부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번 더 녹음해서 C가 나와. C 2번 괜찮은데 3번 단문 어쩌고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계속 녹음을 해.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막 쭉 나가.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한 2년 뒤에 그거 본인이 들어보세요. 똑같아. A부터 P까지 다 똑같아.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기분 차이야 그냥. 내가 이게 조금 더 괜찮았나? 막 이 정도의 차이야 그냥. 어차피 듣는 사람들은 몰라. 피디님들도 절대 모를걸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디테일에 집착을 한다. 이게 공채 때 정말 폭발하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6번 이거 저도 이게 좀 포함되는 얘기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 2년 전쯤에 좀 심하게 왔어요. 이제 성우 준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하게 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보통 1년에 시험이 3번에서 4번 정도 있거든요. 많으면 4번 있고 적으면 2번, 3번 정도 있어. 보통 시험이.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 만약에 1년에 시험이 12번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 근데 막 시험이 지금도 보세요. KBS 4월 달에 있죠. 그 다음에 대원 방송이 이제 10월, 9월, 10월 이때쯤에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그 시험 2번 다 떨어지면 그냥 그 년은 그냥 통째로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험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거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만약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기운이 푹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계속 그렇게 해봐.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뭐 진짜 나도 이거 되게 심하게 왔단 말이야. 학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영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좀 우울한 좀 감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공감돼.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수업을 할 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숙이고 있어. 나도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고개를 못 들겠는 거야. 그냥 내가 한 연기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내가
이게 맞나 이 길이?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계속 숙이고 있어. 더 심할 땐 이러고 있었어 계속. 그냥 얼굴 들고 싶지가 않았어 그냥. 그것도 있고 나중에 더 심해지잖아요. 증상 더 심해지면은 연기하는데 단어가 한마디가 안 나와. 한마디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사 처음 시작이 우울한 사람들이야 만약에, 그러면 여기 우가 나와야 되잖아. 이응이 안 나와. 이응이 이러면서 안 나와. 진짜로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러고 있던 거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최종장 우울증까지 겪고 그 다음 보통 사람이 극복을 해요. 거기서 극복을 딱 하면은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진화를 하게 된다고. 이제 약간 근데 진화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약간 EV 아시죠? EV가 보면은 그 진화를 해서 막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 뭐 나인테일도 되고 뭐 무슨 뭐 머시기도 되고 막 이러면서 갈라지잖아. 그래서 그 진화 형태가 있는데 무한 긍정이. 이 사람은 이제 긍정의 끝판왕을 가는 거야. 무한 긍정.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막 이러면서 남에게도 긍정을 주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분들 막 제가 공채 데뷔를 위해서 이런 단문을 뽑아왔어요 이러면서 막 단문을 막 돌려 반에다가. 그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거지. 이분들은 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긍정을 나눠주는 거잖아. 상대방에게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힘으로 으쌰으쌰 하게 된다고. 그런 게 있어. 무한 긍정이가 있고, 다음 이제 진화 무한 부정이. 대척점에 있죠. 이 둘은 대척점에 있어. 완전 반대인 상극인 사람들이지. 분노에 차 있어 항상. 나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좀 이 시험 공채 시험 뒤에 음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음모론을 자꾸 제기합니다. 이거 내정자가 있던 게 아닐까, 시험에 내정자가 막 그러면서 이거 뭐 때문에 뭐 사실 내가 안 된 것 같다 막 이런다든지, 약간 무한 부정을 하는 무한 부정이가 됩니다. 다음 진화 3 회색 분자.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 말도 맞다 이 말도 맞다 막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히 흰색 검정색 이런 걸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게 막 너무 조용히 막 정색하고 이러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맞나 보네 그게 맞네 하면서, 굳이 뭐 너무너무 긍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회색 분자가 되는 거지. 너무 자꾸 내가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성우지망생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어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겪다 보니까 여러 커뮤니티 같은 곳들에서 막 빌런이라고 하면서 약간 좀 막 악당 같은 막 취급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게나마 거친다고. 작게나마라도. 이거는 막 약간 연애할 때 찌질한 거랑 비슷한 거야. 연애는 원래 찌질한 거야. 연애 원래 찌질해. 연애 어떻게 안 찌질하게 할 수가 있냐고. 처음에 모르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연애인데 그거 어떻게 안 찌질하게 할 수가 있어. 저도 엄청 찌질하게 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후회하는 것들 많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 바지에 똥 안 쌌습니까? 아니 애기 때부터 그 관략근 조절 잘 하셨어요? 그런 거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조절 같은 걸 못해 처음에는. 이게 남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주나? 막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란 말이야.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부딪혀 보면서 아는 거지.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 좀 나한테도 좀 득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나중에서야 알지. 처음엔 모른다고. 너무 빌런 취급하시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야. 원래 사람들 부대끼고 사는 것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